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동원입니다. 자, 6강 해봅시다. 여러분, 6강은 제조업과 제품 생산 활동입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여러분, 이 제조업이 진짜 그 모든 산업의 근간이에요. 제조업의 중요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조업이 사실 기업의 역할이죠. 만들어서 팔고, 이거 생산해서 팔고, 더 싼 거 찾아서 팔고, 이러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거죠. 자, 제조업의 의미입니다. 제조업이란 투입된 원재료의 물질 또는 구성요소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전하는 공업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뭐냐? 원재료를 집어넣어서, 그 처리를 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해서 파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제조업입니다. 말 그대로 제조업이죠. 만든다는 거죠. 자, 원재료에는 농산물, 임산물은 그 산에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임산물이라고 합니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서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을 열심히 재련해서 철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철판을 열심히 다듬어서 식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철광석에서 식칼이 나왔으니까 이게 얘는 그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얘는 뭐 중간 물품 이런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재료에서 나온 거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들. 근데 물론 이 친구는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제품인 거죠. 맞나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걸 위한 용어도 따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에서 만든 거 둘 다 제품들. 얘는 뭐죠? 광물. 맞나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원재료에 포함되는 거죠. 원재료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활용해서 또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활용해서 또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조업의 종류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잘 봐주세요. 자,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클라크라는 사람이 분류하는 게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호프만이 산업을 분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둘 다 구분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클라크와 호프만 가지고 헷갈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내용만 그냥 알고 있으면 헷갈리기보다 그냥 내용을 제대로 아냐 모르냐의 차이로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산업을 클라크의 분류 방법에 따라 제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했을 때 1차 산업에서 얻어지는 원재료들을 가공하여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유형은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이 아니라 형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2차 산업을 의미한다. 자, 봅시다. 클라크 씨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구분을 했고 1차 산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자, 보면 농업, 축산품, 쌀 같은 거. 그 다음 목축업, 소 같은 거 키우는 거, 임업은 산에서 채취, 어업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들이죠. 클라크가 구분한 산업에서 1차 산업은 뭐다? 자연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 맞나요? 네, 그 다음 2차 산업 봅시다. 자, 2차 산업은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생산 물품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은 1차와 2차 산업을 기반으로 만든 서비스 관련 업종입니다.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 2차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1, 2차는 결과적으로 뭔가 유형의 물질이 있는 겁니다. 1차는 뭐죠? 자연에서 그대로 수렵 채취한 것들. 맞나요? 2차는 뭐죠? 그거를 가공한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1차 산업에서 어업으로 참치를 잡았어요. 참치. 그리고 이제 그 참치를 가공해서 동원 참치 통조림 캔을 만들었어요. 맞나요? 그 다음 3차 산업은 뭐죠? 서비스 관련 업종이죠. 이 참치 캔을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배달을 해준다든지 택배로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배달하는 일, 택배하는 일이 3차 산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호프만은 산업을 소비재 산업과 생산재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 만들어진 결과물 성격에 따라 개인에 의한 최종 소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소비재 제조업과 소비재를 만드는 필요한 중간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재 제조업으로 나눠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봅시다. 자, 호프만 씨입니다. 자,
생산재 제조업과 소비재 제조업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생산재 제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인 원자재, 설비, 소모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 무슨 말이냐?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제조업.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과정을 만드는 제조업.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 요소들을 만드는 제조업이 생산재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아까 뭐가 있었죠? 철강석에서 철판을 만들고 식칼을 만들었죠. 그럼 이 철판이 뭐다? 생산재 제조업이 되는 겁니다. 자, 소비재 제조업은 반대겠죠. 소비재 제조업은 자, 개인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재화를 만드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뭐죠? 아까 예를 들면 식칼, 판때기, 철 판때기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러분 반도체는 뭐 그걸로도 되게 가치가 있지만 반도체는 뭐 핸드폰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LED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보통 TV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철강은 뭐 아까 만든 식칼, 석유 점유 화학 제품들도 뭐 중간 과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소비재는 그냥 말 그대로 사서 그대로 쓰는 거. 식음료, 뭐 의료, 보통 우리가 사는 대부분 것들이 소비재 제조업이고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 뭐 공장을 운영한다 이럴 때 사는 게 보통 생산재 제조업이죠. 왜냐하면 원료를 사와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맞나요? 네. 근데 이제 원료 사오면 다 생산재 제조업인가요? 그건 아닌데 보통 생산재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차를 만들 때 철강석을 재련하진 않습니다. 철판을 사와서 그걸 가공하죠. 그럼 사오는 그 철판은 뭐죠? 테슬라 차를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인 도구니까 생산재 제조업이 되겠죠. 맞나요? 생산재 제조업과 소비재 제조업은 구분하기 쉬워요. 중간 과정이냐, 그냥 사서 바로 쓰는 거냐,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자, 제조업의 종류. 생산재 제조업.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의 생산을 위한 필요한 생산 제조업은, 기계 설비와 장치, 원자재와 반제품 또는 생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그냥 전부 다 뭐다? 생산재 제조업이다. 이 말인 겁니다. 뭐 원자재, 반제품 또는 부품, 수리용품. 여러분, 부품, 수리용품도 생산재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선생님이 사다리를 만드는데, 볼트하고 너트, 그러니까 나사가 필요해요. 그럼 이 나사는, 물론 나사 그 자체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뭐죠? 사다리를 만드는 제조업에서는 그것도 생산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물론 나사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사다리를 만드는 공정이 뒤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금 만든 나사는 생산재 제조업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좋아요. 그럼 부품들 만드는 것도 아까 앞에 반도체, LED 이런 것도 있었죠. LED도 그 자체로 빛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아서 보통 TV를 만들거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뭐다? 생산재 제조업이다. 중간 과정은 뭐다? 생산재 제조업이다. 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생산재 제조업은 보통 그 산업체가 구매 수요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철강 판때기 막 한 30톤 이런 것들을 개인이 사진 않겠죠. 개인이 철판 30톤 사서 뭘 하겠어요? 그럼 뭐죠?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큰 산업체가 철판을 사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소비재를 만들겠죠. 그래서 보통 그 생산재는 산업체가 수요자이다. 그리고 소수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현대차에서 만든 차가 필요해요. 맞나요? 근데 현대차는 뭐죠? 그 철판을 사와야 되죠. 그러면 그 철판을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그 다음에 뭐 르노 코리아 이렇게 크게 보통 4개, 5개 정도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럼 당연히 그 철판을 사는 곳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곳도 많이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써요? 보통 한 번에 많이 팔겠죠.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거래가 형성되고 나면 보통 거래처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만드는 데도 많이 없고 이거 바꾸는 것도 뭐죠? 다 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술력의 핵심 이게 뭐겠어요? 생산재 제조업의 핵심은 경쟁력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은 의존성이 높아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게 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똑같은 철판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똑같은 가격인데 제품이 좋아요. 훨씬 더 튼튼하고 비에 젖었는데 녹슬지도 않고 이런 게 뭐죠? 똑같은 걸 만들었지만 이 제품의 기술력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죠? 좀 더 튼튼하게 오래 가게 신뢰도가 높아지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 소비자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 사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 생산재는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차가 현대차인지 기아차인지가 궁금한 거지 이 현대차에서 만든 이 쇠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진 않잖아요.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제네시스와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뭐죠? 아, 이 차는 제네시스, 이 차는 그랜저. 야, 근데 잠시만. 제네시스랑 그랜저랑 그러니까 이 판때기를 만든 회사가 다른데? 같은데? 이런 걸 구분하진 않죠. 보통 결과적으로 소비재 자체로 구분을 하지, 이 소비재가 어떤 생산재를 사용했는지는 보통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뭐였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가 궁금하죠. 그래서 개인 소비자는 보통 무관심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제조업의 종류. 자, 소비재 제조업.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식음료, 가정용품, 전자제품, 의류,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소비재 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재예요. 이제 이건 뭐죠? 사서 바로 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자, 개인 소비자가 구매 수요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서 써야 되니까 뭐야? 그냥 개인이 소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다수의 수요자와 생산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품 아무거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죠.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단백질 음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편의점에만 가도 단백질 음료가 종류만 해도 30가지가 넘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수의 수요자 그리고 다수의 생산자. 왜냐하면 그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다양하겠죠. 노인들도 많이 마실 테고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애기들도 성장 발육에 필요하니까 많이 마실 거고, 그래서 선생님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마실 거고, 결과적으로 소비재는 수요자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도 다양하다. 그래서 마케팅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편의점에서 단백질 음료를 선택할 때 선생님의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1+1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솔직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면 좋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케팅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솔직히 뭐 맛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1+1을 하냐 안 하냐로 구분해서 제품을 구매해요. 그럼 1+1 안 하면 그 다음 뭐겠어요? 2+1이겠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화장하는 거 좋아하면 올리브영 이런 거 가서 보면 올리브영에서 뭐 올영 세일하면서 세일을 하죠. 그때 뭐죠? 세일하면 막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죠. 뭐죠? 마케팅이 중요하다. 맞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중의 사회 문화에 영향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 유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회에서 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좀 많이 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 유행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제품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여수 밤바다 육포. 그러니까 여수 밤바다에서 말린 육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죠?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너무 좋고 막 듣고 싶고 막 계속 생각나니까 아무래도 제품을 구매할 때 그런 사회 문화도 반영이 되겠죠. 맞나요? 네. 실제로 그런 제품 없어요. 뭐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제조업의 발달 단계 봅시다. 자, 제조업은 단순한 기술과 기구를 활용해서 물건 생산하는 재래공업은 그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시작하며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옷이나 식료품 등을 만드는 경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보통 많이 알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서 그 제조업에 종사를 하신다면 보통 중화공업일 거예요. 중화공업이 한 절반 정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이 선생님 봤을 때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꼭 제조업에만
종사하시는 게 아니니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래공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이렇게 4가지로 보통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시험에는 재래공업은 잘 나오지 않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이 3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특징을 보면 재래공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공업이 있죠. 맞나요? 그래서 특징들은, 재래공업은 여러분들 읽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밑에 있는 거 설명할게요. 자, 경공업은 경제개발 단계 초기에 많이 발달합니다. 어떤 제품이 있냐고 하면 이거 여기 읽어봐야 돼요. 중량이 적고 자본이나 시설이 적게 드는 노동 집약적 공업이 주로 이룬다. 가발, 이거 외워주세요. 여러분, 가발로 외우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그 가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나요? 옛날에는 그 이제 가발 크기에 있는 천이 있죠. 거기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일일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일일이. 그럼 뭐죠? 실제로 가발 나오면 한 1kg 정도 될까요? 굉장히 가볍잖아요. 굉장히 가벼운데 어떻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노동자 한 명이 10시간 동안 바느질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가발 같은 거는 부피와 중량은 적은데 어떻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면 10시간 동안 바느질을 해야 가발이 하나 나오니까. 네,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업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자본, 첨단기술 기관을 발전하고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화공업입니다. 만드는 거 보면 중공업 분야, 에너지, 산업, 화공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 그냥 쉽게 말해서 크고 무겁고 뭐 이런 것들 만들면 다 중화공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첨단공업. 자, 미래지향적인 지식 집약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구 개발 및 투자나 과학기술의 인력이 비중이 높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연구를 하기 위한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경공업과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경공업은 그냥 가발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딱히 연구할 게 없겠죠. 그냥 누가 손이 빠르냐, 느리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첨단공업은 뭐죠? 이 사람들은 공정을 하나만 딱 바꿔도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제품 나오는 정도를 수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고, 만드는 제품은 뭐 신소재, 로봇, 정보통신, 항공우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제품 생산 방식입니다. 제품 생산 방식은 이제 제품을 말 그대로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해요. 네, 방법이나 형식을 말하고, 기업에서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시장의 특성, 수요 구조, 제품의 특성, 작업 공정 등의 생산 환경에 따라 정해진다 라는 게 있고, 계속 봅시다. 유형에는 작업 공정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여러분 반 친구들을 나누는 기준과 비슷해요. 선생님이 뭐라 했죠?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고, 안경을 낀 친구와 안 낀 친구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산업 덩어리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한번 나눠봅시다. 자, 먼저 작업 공정에 따라서 나눠볼까요? 작업 공정은 생산 방식은 제품 생산을 위한 작업 공정에 따라 개별 생산, 로트 생산, 연속 생산,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 있다 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작업 공정에 따라서 개별 생산, 로트 생산, 연속 생산, 프로젝트 생산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개별 생산 방식,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개별 생산 방식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떨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봅시다. 생산 특성. 자, 고가의 제품. 그러니까 당연히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니까 비싸겠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색상, 소재, 뭐 그 외의 특징들을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품질, 가공 방법 그런 게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선박, 항공기 등 맞춤 의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비싸겠죠. 개별 생산 방식이. 자, 로트 생산. 여러분, 로트 생산 방식은 1회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고 하면 사성어는 일리 있는데 이거를 도자기로 선생님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죠? 그 반죽들을 여러 개 빵빵빵빵 만든 다음에 도자기 가마에 한 번에 넣고 굽죠. 뭐 한 번에 넣을 때마다 100개씩 굽는다고 치면 그 가마에 넣고 한 번 구우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100개. 그럼 그 다음 한 번 더 구우면 200개. 한 번 더 구우면 300개. 이게 뭐죠? 1회의 생산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게 로트 생산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거 로트 생산 어떻게? 같은 부품이나 제품을 일정한 수량만큼 모아서 계산하겠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도자기의 크기가 다 다르다면 가마에서 구울 때 그렇게 구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자기가 다 똑같아야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시간으로 굽고 도자기가 똑같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맞나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생산 방식. 자, 표준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방식이고 조립 라인,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쭉 서가지고 선생님은 볼트만 조이고 누구는 전구만 끼우고 누구는 전구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연속 생산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프로젝트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이거는 그 우리가 생산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건설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댐, 교량, 고속도로 같이 큰 건축물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 지금 우리가 다리가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다리 먼저 짓자. 자 필요한 거 다 총동원해. 이런 게 프로젝트 생산 방식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시장 수요에 따른 생산 방식의 유형. 자, 이번에 또 다르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생산 방식은 시장 수요를 예측하는 생산 방식, 예측할 생산하는 시장 생산 방식과 소비자 주문으로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나눠준다. 이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자, 선생님이 봤을 때 요즘 마라탕이 유행을 하네. 그럼 선생님은 마라맛 새우과자를 출시하겠어. 이거는 뭐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시장의 수요를 예측했죠. 요즘 마라탕이 유행하니까 마라맛 과자를 출시하겠어. 이게 예측하는 거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이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도 나오고 있지만 포켓몬빵이 단종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아, 포켓몬빵 돌아와 주세요. 포켓몬빵 돌아와 주세요. 그래서 잠시만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하면 어떻게 되겠죠? 소비자의 주문으로 생산하는 방식이 주문 생산 방식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해봅시다. 자, 시장 생산은 계획 생산입니다. 이게 뭐죠? 왜냐하면 시장을 예측해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하고 생산해야겠죠. 네, 시장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조금만 만들면 안 돼요. 제품을 만들 때 조금만 만들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갑니다. 제조업의 기본은 비싸게 만들 수 없으면 무조건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해야 많이 팔고 이윤이 조금 남아도 결과적으로 큰 이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뭐 가전제품, 표준화된 부품 이런 것들이 뭐다? 시장 생산에 맞고 그 다음 거 주문 생산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제품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생님 나는 나사가 필요한데 나사의 머리 모양이 별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일반적이지 않죠. 난 나사의 머리 모양이 세모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맞춰서 생산해 줄게요. 그럼 이제 당신에게 맞춰 생산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별 모양 머리, 어떤 사람은 세모 모양 머리, 어떤 사람은 뭐 오거킹 모양 머리를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를 소량씩 생산해야겠죠. 정반대가 되는 거죠. 시장 생산, 예측해서 생산하는 거는 적은 종류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하고, 주문 생산은 여러 가지의 종류를 적게 만들어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맞나요? 좋습니다. 자, 제품 생산 체제 봅시다. 자, 제품 생산 체제란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여 최종 생산물을 얻는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생산 시스템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뭐냐? 원재를 집어넣고 가공해서 결과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자, 투입. 생산 요소는 이제 이런 것들 투입하는 겁니다. 투입해서 자, 가공 어떻게 만들지, 뭐 어떤 공정을 사용할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어떤 노하우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산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이게 뭐다?
제품 생산 체제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무언가를 만들 때 뭐겠어요? 재료 집어넣고 가공해서 결과물 만드는 게 뭐겠어요? 생산이겠죠. 맞나요? 좋아요. 여러분 그 제품 생산 체제 구축은 그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원하는 목적이 뭐였죠? 돈이었죠. 그럼 이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추구하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해야 돼요. 어떻게? 재료는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제품은 최대한으로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맞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체계 보면 이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단계는 그 선생님이 쭉 설명하기보다 여러분이 이거를 PDF 다운받아서 읽어보길 바랄게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신제품 기획안으로 뭐 제조업의 특징, 결과적으로 뭐 제조업의 특징 물어보네요.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보기를 먼저 읽을게요. 자, 구매 주체는 기업이다. 오케이, 일단 구매 주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품이나 재료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불특정 소비자들 대상으로 소액 및 소량 한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고 하면 이 친구가 소비재인지 생산재인지를 의미해요. 아까 생산재는 뭐였죠? 뒤에 가서 설명할까요? 네. 이건 소비재인지 생산재인지 물어보는 거고, 현재 디귿 보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죠? 소비재를 의미합니다. 네. 좋아요. 다음 리을 보면, 자,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게 되어 소비자층이 비지속적이고 불안정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생산재의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소비재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네요. 문제 풀어볼게요, 다시. 자, 문제 읽어봅시다. 자, 지금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선생님이 옆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기억에서는 생산 주체 물어봤고, 니은에서는 생산재와 소비재 물어봤고, 디귿에서는 구매 대상, 리을에서는 소비자층 이런 게 언급이 됐어요. 그걸 중심으로 봅시다. 자, 기획 의도는 뭐 10대, 20대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 런칭 및 신제품 출시가 있고, 네, 신세대층 공략으로 뭐 기존 회사의 이미지 탈피하고, 제품의 특징은 화장품 성분은 자사연구소에서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대.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먼저 이걸로 구분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생산재인가요? 소비재인가요? 정답은 생산재이죠. 맞나요? 아니죠. 정답은 소비재이죠. 선생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나 모르나 일부러 테스트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화장품은 다른 기업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뭐죠? 10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비재입니다. 소비재는 뭐죠? 사서 바로 쓰는 거. 그럼 사서 바로 쓰는 거에 대한 보기를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기억 볼게요. 구매 주체는 기업이다. 이건 뭐죠? 생산재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이 사서 이제 그걸 또 가공해서 소비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생산재입니다. 니은 봅시다. 부품이나 재료를 주로 생산한다. 이것도 뭐죠? 생산재이죠. 왜냐하면 부품이나 재료를 생산하면 그걸 활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생산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지시문은 소비재에 대한 내용이었죠. 봅시다. 자, 디귿. 불특정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소량 거래가 이루어진다. 맞죠? 소비재.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씩 사갈 거 아니에요. 뭐 샴푸를 100개씩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저는 리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거래처가 수시로 바뀌게 되어 소비자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게 뭐죠?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답니다. 불안정한 게 뭐죠? 소비재의 특징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크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팔려고 했더니 요즘 대세는 아이크림이 아니라 수분크림인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걸 사람들이 제품이 잘 안 사가겠죠. 어떻죠? 불안정하고 비지속적이죠. 아이크림 유행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제 다 수분크림 사네. 뭐죠? 비지속적이죠. 이게 소비재의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소비재랑 생산재를 딸딸딸 외우지 않더라도 소비재와 생산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학생의 제조공업 발달 단계 발표 내용에 대한 것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 잠깐 멈춰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주세요. 자, 멈춰놓고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는 경공업이고, 나는 중화공업이었습니다. 네, 밖에 있는 거 찾아봅시다. 자, 기억. 가는 중화고, 나는 경공업이다. 반대로 말했죠. 니은. 나는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공업 등 해당한다. 맞죠? 크고 무거운 것들이 중화공업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가는 나보다 생산 규모에 비해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왜 가가 맞냐면 여러분 이거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말해주는데 나가 크고 무겁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아니냐고 물어보면 노동 집약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건 뭐였죠? 경공업이었죠. 그래서 가가 조금 더 근로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가발 하나 만들려고 하면 가발 100개 만들려고 하면 10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죠? 100톤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 10명이 그냥 공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리을 봅시다. 가 하나는 일반적으로 첨단 공업보다 연구개발비 기술 인력의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장 연구 인력 비율이 높은 게 첨단 공업이었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3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해 놨거든요. 제발 봐줬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에 나타난 생산관리 부서 A, B의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봅시다. 자, A 부서 산업용 특수기계, 그 다음에 B는 가전제품이고 뒤에 보면 생산 수량이 주문 수량한 만큼만, 그리고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량만큼 생산한대요. 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기억. A 부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한다. 맞죠? 이거는 여러분 이 기억 틀리면 진짜 섭섭해요. 왜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주문 수량만큼. 주문에 따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억은 섭섭해요. 니은 봅시다. 자, B 부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자, B 부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 가전제품 이런 거 뭐였죠? 똑같은 거를 여러 개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걸 여러 개.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거꾸로 말했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자, B 부서가 시장의 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경우 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왜냐면 이제 세탁기가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만들어놨더니 건조기가 많이 팔려. 그럼 세탁기 어떻게 되죠? 다시 원재료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죠. 맞고. 그 다음에 리얼. A, B 부서는 동일한 작업 공정의 연속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든다. 아니죠. A가 아니죠. A는 뭐죠?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계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만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네. 동일한 작업 공정이 아닐 겁니다. A는. B는 동일한 작업 공정일 거고요.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 될 겁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6강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 다들 새학기 시작했을 거라고 믿는데, 항상 노력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이 자세를 1년간 잘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응원합니다. 안녕.